세 나라의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소위 그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 신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전제가 바로 역사 인식의 개선 또는 상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그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역사 인식의 공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이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병 치료 과정에서 이야기할 때 이 병인요법이라고 그래요. 그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의 원인이 뭔가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한다든지 처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역사 인식에서도 왜 역사 인식이 서로 다른가라고 하는 걸 철저히 규명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심화한다든지 심화된 연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 이해를 돈독하게 위한 활동을 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공동으로 편찬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사업을 저는 병인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한일 사이에 또는 한국과 중국이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막 불거져가지고 여론에서 막 하고 상대방 대사관에 돌 던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해요. 그걸 저는 이 대증요법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열이 40도까지 펄펄 올라가면 얼음 찜질을 하든지 말이죠. 또는 해열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 갈등이 불거졌을 때는 그 내용이 뭐냐, 정확한 정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가면서 여론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작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역사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많이 쌓게 하는 저는 그런 것들을 생활요법이라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은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평소에 여러분들 제 강의 같은 걸 열심히 듣고 말이죠. 역사를 보는 시각을 좀 넓게 갖고 그렇잖아요.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좀 갖고 그러면은 상대방들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과 왜 상대방은 그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그 역사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기르는 그걸 저는 생활요법이라고 하죠. 제가 쭉 애국민들과 역사 대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터득한 일종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병인요법, 대증요법, 생활요법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또는 중국 등의 국민들이 말이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폭넓게 말이죠. 너그럽게 말이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기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단기간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더라도 금방 역사 문제 둘러싸 생각이 다르죠. 아까 여러분 저한테 질문할 때도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워요. 막 싸우고 말이죠. 상대방을 무시를 한다. 역사 문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하물며 나라와 민족이 다를 때는 태어나서 자란 환경도 다르고 받은 교육도 다르고 접했던 역사 사실도 다른데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될 내버려두면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보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만든 역사 공통 교재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재를 집필한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그대로 쓰기는 어려워요. 두 나라가 교육 체제가 다르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검증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중국과도 같이 만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역사 인식에서의 충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또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는 그 같은 지역 또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게 힘들어요. 유럽과 같은 데서도 지금 EU가 만들어지고 유로를 같이 쓰고 있지만 최근에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에 부도 사태가 나잖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EU가 다시 분열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럽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거기에 동아시아에서도 그와 같은 시대가 올 수 있기를 기대는 하는데 동아시아는 대단히 저는 어렵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왜? 우선 이 세 나라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고 예를 들면 중국이 한국이 말하는 거 1대1로 들어주겠냔 말이죠. 같은 한 표를 행사하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하겠냐. 너무 크기가 다르고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또 체제도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위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하는 거기에 맞는 이 정책들도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점차 의견을 좁혀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대단히 힘들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게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게 바로 평화롭게 함께 같이 잘 사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들지만